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쪽 차를 조금 긁었는데 내려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으로도 6, 70 정도면 되니까 2, 30으로 하자. 근데 아가씨, 요 앞에 상처는 뭐죠? 협조 안 하시면 저 그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차 사이에서 어떤 아저씨가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나오는 사건이.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떼노? 그렇게 조금 박았는데 많이 아프세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띵띵거리는데 시동을 안 걸어서 그런 것 같아서 시동을 걸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할 차 이야기는 1년 동안 있었던 차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차를 뽑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5월인데요. 1년 동안 사고 아닌 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이 차 전에 탔던 모닝 때는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서 되게 잘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사도 지내주고 제가 제 돈을 주고 산 만큼 정말 아끼면서 탔는데요. 그래도 사고는 제가 주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년 동안 타면서 있었던 사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무실 주차장인데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요. 여기 안에서 사고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봤고 실제로 저도 여기 주차장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가 손세차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차가 검정색이거든요. 세차를 하면 되게 잘 보여요. 안에 뭐 스크래치라든지 기스 같은 게 굉장히 잘 보이는데 제 이 조수석 쪽 문짝에 굉장히 큰 문콕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출고한 지 한 2달도 안 돼서 있었던 일이라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문콕이 생각보다 크게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손세차할 때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만 느끼는 정도의 그냥 안으로 좀 파임이라서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부터였어요. 설이 얼마 안 남은 때였어요. 사무실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갔는데 저희 사무실은 밑에 주차 공간이 좁아서 이중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에도 좀 빼주고 여기 안에만의 룰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날도 제가 좀 측면 주차를 한 줄 알고 또 빼달라는 전화인가? 근데 나 오늘 잘 주차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세해서 받았어요. 네, 받자마자 BMW 차도 되시나요? 이래서 네! 이랬더니 제가 그쪽 차를 조금 긁었는데 내려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 멘붕. 그날 저는 일찍 퇴근을 하려고 점심때쯤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제 차를 봤는데 뒷범퍼가 완전 갈려있는 거죠. 그러더니 조금 긁었는데 이거 현금 처리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절대 조금 긁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파여서 긁혀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님 이거는 조금 긁은 수준이 아니라 센터에다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저도 사고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한번 견적을 내봐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여기 건물에 분리수거하러 오시는 트럭 기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장님이 좋게 좋게 넘어가게 현금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좋게 좋게야 저도 좋고 그쪽도 좋아야 되는 건데 저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현금 처리를 하고 싶지 않다 했더니 현금으로도 6, 70 정도면 되니까 2, 30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센터를 한번 가져가 보고 그냥 도장 수리만 할 수 있고 교체를 안 해도 된다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약간 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제 차고 제가 현금 처리하기 싫다고 했던 건데 저한테 이제 긁었던 분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제대로 안 하신 상황이었고 저는 너무 당황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센터에다가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타고 가겠다 했는데 이제 그 사고 내신 분이 감정적으로 나오시면서 그냥 보험 처리하겠다.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보험을 그 자리에서 접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 접수된 상태에서 여기 근처에 있는 외제차 전문 1급 공업사를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거 6, 70으로 되는 그 기스가 아니다. 다 긁혀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는 한 200 정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아가씨 요 앞에 상처는 뭐죠?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요? 하고 봤는데 저 아예 그냥 다른 부위, 제가 왼쪽 뒤에 여기 범퍼가 사고 때문에 간 건데 여기 앞쪽에 왼쪽 앞에가 그냥 다 뜯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분명 이틀 전에 제가 손세차를 직접 제 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 이거 상처 없었다. 그때 제가 돌팡 튄 것도 다 컴파운드까지 해서 색칠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진짜 아예 그냥 다 뜯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분이 앞에도 하신 것 같다 해서 저는 이제 그 말만 듣고 자세히 보니까 좀 노란색이랑 하얀색이 좀 묻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트럭은 파란색이었는데 앞에 좀 노란기가 묻어있어서 저는 이 차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만져보시더니 이거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거다. 한번 다시 사무실 가서 CCTV 확인을 해봐라. 이러고 이제 저는 다시 그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앞에도 긁으셨냐? 아니래요. 그러더니 왜 생사람을 자꾸 잡냐면서 화를 내시는데 저는 그냥 여쭤본 거잖아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안 하셨다고 했는데 앞에 상처가 있어서 CCTV 확인을 해봐도 되겠냐? 얼마든지 해도 된대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소장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CCTV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싫대요. 왜 싫으냐 하면 좋게 넘어가지 왜 자꾸 저한테 일을 크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소장님 진짜 죄송하지만 제 차 앞에가 좀 심하게 긁혔다.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누군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협조 안 하시면 저 그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보시래요. 근데 자기가 그 사고 현장을 봤는데 앞에는 그 기사님이 한 게 아니래요. CCTV를 확인하러 갔죠. 근데 CCTV가 엄청 저화질이고요. 엄청 느려 터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그 기사님이 하신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CCTV를 다 뒤졌지만 저의 차를 긁은 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 아파트 CCTV를 뒤졌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사고 전날에도 이 상처가 있더라고요, 차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뺑소니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CCTV 확인 후에 기사님 확인해봤는데 앞에는 기사님이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했더니 사과를 해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오해한 사과를 하라고. 그래서 사과 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거 오해한 거 아니고 그냥 양해 부탁드리려고 한 거라 죄송하다 하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그쪽이 제 가만히 있는 차를 긁었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먼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괜한 소장님한테 감정적으로 안 좋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지만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는 이제 보니까 그냥 공식 수리점에 맡기는 게 더 낫더라고요.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뺑소니를 못 잡는 이 과정 동안 털이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리를 하려고 지금 차를 넣으면 털이 껴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차를 못 타고 다닌대요. 공업사가 다 중단이 돼서.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이제 나쁜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고 싶어서 차를 설 동안 이렇게 흉터난 상태로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흉터가 나 있고 뒤에도 잔뜩 긁혀있는 상태로 설까지 일주일 넘게를 타고 다녔고요. 설이 끝나자마자 제가 직접 공식 센터에다가 맡겼어요. 공식 센터가 이제 견적을 보더니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고 한 19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2~30만 원에 하자고 했었고 제가 그때 주장을 했을 때 좀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교체가 맞았고 이거 견적 마지막에 봤을 때 197만 원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범퍼는 수리를 했고 앞범퍼는 아직도 수리를 못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거 뺑소니를 못 잡았던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몰라서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앞에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저에게 좀 꿀팁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2번을 연달아 나니까 차에 대한 애정이 저는 많은 편인데 많이 마음으로도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았고 심적으로 좀 힘든 게 많았어요. 제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부분이 너무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블랙박스가 안 찍혔던 게 좀 함정이었던 게 이 사고 장면도 안 찍혀 있었고 앞에 사고 나는
장면은 이미 다 리셋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블랙박스도 녹화가 잘 되게끔 충격 강지도도 엄청 높여놓고 세차하고 이틀밖에 안 됐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 차를 전체 광택을 낸 날이었거든요. 검정차다 보니까 광택을 좀 내야 되는데 그날 제가 3시간 넘게 동안 앞에를 진짜 버핑을 미친 듯이 하면서 전체 광택을 냈어요. 심지어 뒷범퍼 다음에 할까? 아니야. 오늘 그냥 다 해야지 하면서 다 광택을 냈고 그날 제가 이제 전체 기스 한번 싹 컴파운드까지 한 마무리를 한 상태였어서 당연히 이제 기스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제가 조금 민망한데 이틀 동안 너무 광택이 좋아서 차를 보면서 와, 내 차 광택 진짜 대박인데? 하면서 한 바퀴를 다 돌고 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와, 진짜 내 차 너무 누가 광택 낸 거야? 너무 깨끗하다 이러면서 친구한테도 막 나 광택 낸 거 보이지? 너무 깨끗하지? 할 때도 친구가 진짜 광택 대박이다. 휠도 한 거야? 하면서 휠도 막 보고 상처난 부위도 봤는데 없었다고 저한테 분명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제가 이제 2월에 그 사고가 있고 나서 3, 4월 동안 새로운 창업도 엄청 바빴고 그리고 기업 출장을 좀 다니는 직업인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엄청 바쁜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3월 말이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창업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다른 데서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사무실에 와서 사무실을 들렸다가 출장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항상 출근하는 그 길이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면 저희 사무실이 나와서 좌회전 신호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빨간불이기 때문에 더 멀리서부터 천천히 이제 브레이크를 좀 끊어서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그 8차선 도로에서 제가 이제 좌회전이니까 좌회전 차선이 1, 2차선이고 거기서 옆에 직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차 사이에서 어떤 아저씨가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나오는 사건이 생겨요.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피하면서 제 차를 안 부딪히고 그대로 유유히 또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그래서 그때도 저 건너편에 있는 버스, 차 다 갑자기 급정거하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아저씨는 차에 치이지 않고 유유히 떠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이게 놀라면 교통사고 난 것처럼 몸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담이 오고 온 손발이 다 떨리기 시작해요. 제가 사무실에 왔는데 진짜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여기 사무실 오자마자 블랙박스를 따는데도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늦을까봐 빨리 이제 블랙박스를 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그걸 스토리에 올리고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DM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와,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는데 다행히 거기서 좀 안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좀 오늘 일진이 좀 싸납다 하면서 그 뒤로 조금 운전도 무섭고 진짜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이제 그게 3월 말에 마지막 사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사고가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 있었던 일인데 사촌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제 다른 창업한 게 너무 궁금하다고 저 멀리서 저희 동네를 놀러 온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새로 하는 샵은 또 집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태워서 같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샵을 보여주고 그 근처에 행궁동이 있거든요. 거기가 되게 카페도 많고 엄청 좀 분위기 좋은 곳이라 우리 그럼 행궁동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제 차를 타고 같이 그 30분 거리에 있는 행궁동을 놀러 가고 있었어요. 거기 신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짜 오늘 뭐 하고 지냈어? 뭐 해? 막 이러면서 요즘 막 근황 토크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사촌이 경상도 친구거든요. 저보고 갑자기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떼노? 이렇게 정확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뗀 게 아니라 뒷차가 우리 박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뒷차가 박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저씨였거든요. 왜 자꾸 아저씨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힐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그때서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리시더니 박았는데 뭐 차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 차 뭐 흠집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러고 다시 타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타려는데 사촌이 번호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고 이제 저기요 번호 좀 주세요. 이랬더니 명함이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여기 번호판 주차 번호판
그거 제가 찍어가면 될까요? 이랬더니 아, 예, 그러세요. 이러고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번호를 찍어왔죠. 근데 일단 저의 사촌이랑 저는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 죄송하다, 괜찮냐 이러시면 되는데 미안하다는 사과가 진짜 없으셨거든요. 그러고 일단 저는 그냥 혹시나 몰라서 이제 블랙박스 또 따놓고 주변에 괜찮나 확인을 했는데 차에 큰 스크래치는 없었거든요. 그분 차는 번호판이 좀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는데 이틀 동안 기분 탓인지 여기 뒷목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약간 이렇게 막 뻐근하고 담 걸린 것처럼 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보다 교통사고가 위험하다. 한번 연락을 드려보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그때가 주말이었고 이틀 지나서 화요일인가? 연락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사고가 있었던 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너무 아팠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박았는데 많이 아프세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파요. 혹시 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최근에 사고를 한번 내서 100만 원이 잡힌 게 있어서 사고 처리하면 안 되는데 많이 아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병원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처리 좀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쪽만 처리해 드릴게요. 동행자분은 괜찮으시죠? 이러고 마시는 거예요. 다음날이 돼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접수되셨나요? 병원에 빨리 가고 싶어요.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갈 정도로 많이 아프신가 봐요.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시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있을 때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늦어지기 전에 가보고 싶다. 근데 결론은 저랑 지금 사촌 둘 다 병원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제가 원래 좀 일자목이어서 조그만 충격에 여기 뭐 5번 목뼈인가? 조금 밀린 것 같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은 많이 가지는 못했고 지금은 좀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좀 이거는 ING 중인 사고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고가 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재채기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마지막에 죄송하다고 이제 최근에 연락이 오셨거든요. 비염이 심해서 진짜 운전할 때 재채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도 운전하다가 재채기 많이 하는데 그러셨나 보다 하고 속상한 마음에 그러시구나 하면서 공감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반전. 그분 핸드폰 하다가 제 차 박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속상한 일이 많았던 사건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사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처음 일어났던 사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다 저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더 조금 힘들고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저도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주의를 살피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퇴근하려고 사무실 주차장에서 갑자기 찍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고에 대한 꿀팁이라든지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